반갑습니다. 저희 특석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요. 또 관객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대가 그 시간이 전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올해 개막작으로 선정된 한국이 싫어서 강건재 감독님 축하드리고요. 사실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영화 8년 전부터 감독님이 준비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당시부터 쭉 굉장히 많은 어떤 우여곡절과 또 어떤 고비와 또 아주 기쁜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오늘 관객을 만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의 소회가 무엇보다도 궁금한데요.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그리고 소회를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거창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좀 작업 준비하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또 특히나 최근 3년은 또 코로나19 때문에 보신 것처럼 해외 촬영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또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었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로케이션을 준비했던 많은 영화들도 좀 비슷한 처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 올해 초까지 촬영하고 이제 올해 완성해서 이제 부산에서 선보이게 됐고요. 오랫동안 키워서 이제 부산 또 APM 프로젝트로 맨 처음에 이제 소개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년, 8년이면 아기로 치면 딱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이렇게 키워서 데리고 온 느낌인데 관객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기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우님들도 굉장히 설레는 시간이실 것 같습니다. 개막작으로 관객분들 만나는 그 마음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인 역할 연기한 주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어제 개막식부터 오늘 오픈 토크를 하고,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영화를 보신 분들과 만나는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설레이고요. 네, 아무쪼록 재밌는 시간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이 싫어서에서 진영 역할을 맡은 배우 김우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고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재밌게 얘기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 역할을 맡은 김뜻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이 원작 소설도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이미 읽으신 분이 계실 테고, 또 이 영화를 통해서도 알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원작과 또 이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화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방식으로 각색을 했을까가 굉장히 궁금증에 지점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어떤 방향,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2015년도는 사실 그 즈음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뜨거운 용광로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소설도 이제 그 한가운데 주관된 작품이고, 또 제목도 무려 한국이 싫어서라는 제목이고, 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국을 굉장히 해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지옥 같은 한국에서의 삶이라고 좀 우리가 스스로 어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사회를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가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던 그런 담론의 시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러니까 20대뿐 아니라 또 각자 다른 연령대에 있는 저 역시도 사실 제 자리에서 또 체감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좀 피로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위치에서 또 공명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제 이 소설을 비행기 안에서 이제 읽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 계신 정지혜 선생님께서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8년 전에 네. 제가 다음 영화를
이 소설로 만들려고요?라고 이제 다시 말씀드렸던 분위기도 하고 나도 처음 들었던 사람이 아니고 처음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항에 거의 내리기도 전에 뭐 그런 얘기를 나눴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는 또 계속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계속 변해왔었고, 저 역시도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2023년까지 옮겨오면서 저한테 이제 또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소설은 사실 굉장히 좀 긴 시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영화라는 포맷으로 옮길 것인가 역시 좀 숙제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소설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제가 이 영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뭐 호주 뭐 시드니나 그 뉴질랜드의 몇몇 도시를 또 취재를 좀 봤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학생 분들이나 워홀러 그리고 이민자분들도 만나면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필요하겠다. 저를 좀 건드리는 인물들 이야기들을 또 같이 넣었고, 이렇게 해서 좀뭐 전화 소설 또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한번 담겨져 있는 이야기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배우님들 일단 주종욱 배우님이 등장하는 씬은 굉장히 뭔가 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늘 저희들이 깜짝 놀라게 기분 좋게 뭔가 시작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마다 제인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인이라는 인물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또 어떤 좀 바이브로 연기를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일단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셔가지고 제인이라는 인물은 우선 되게 처음에는 조금 겉모습은 좀 건방져 보이고 좀 다가가기 힘든 스타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말 따뜻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우선 처음에 등장할 때 어떤 그런 외형이나 그런 선글라스나 머리나 이런 것들은 어쨌건 한국에서는 본인이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기 힘든 것들을 외국에 나감으로써 하나씩 자기만의 개성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기할 때는 점점 자유로워지는 본인이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네, 아무쪼록 무섭게 안 봐주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영 씨는 또 그 뉴질랜드에서 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촬영 때문에 또 되게 오랜만에 뉴질랜드에 가서 굉장히 좀 항상 이렇게 촬영 로케이션 갈 때마다 여기가 이러면서 시내에서 막 고등학교 동창 만나시고 맞아요. 네. 저희 중에서는 네. 가장 종혁 씨 나와바리 저의 나와바리였고요. 보시죠. 그 오클랜드라는 익숙한 도시. 곳, 네, 익숙한 곳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김우영 배우님, 지명이라는 그 지고지순한 인물을 연기를 하셨습니다. 좀 약간 속 터지지는 않죠. 좀 터졌어요. 좀 뭐랄까, 저는 지명이만큼 지고지순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랄까, 지명이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근데? 무슨 말을 지명에 대해서 좀 연기하시면서 좀 더 생각하셨던 부분, 나와는 좀 다르지만 지명을 통해서 좀 더 그리고 싶으셨던 부분? 지명이는 되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엄청 확실하게 뚜렷한 게 그리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감독님과도 그렇게 얘기를 나눴고 걔나와는 좀 많이 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캐릭터를 이렇게 구상해 나갔는데 일단 지명이는 한국을 좋아하고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이제 극 중에서 걔나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애 낳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당연하게 그리는 사람이 지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집을 차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랑 같이 애도 낳고 그런 어떤 모습을 그리면서 꿈꿔왔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걔나한테 더 그렇게 지고지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참게 되는 부분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씬을 연기했었을 때. 네, 그런 목표가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돌 배우님은 이번에 연기가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뮤지션이시고요. 어떤 좀 경험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저에게 연기란 그냥 제가 만드는 뮤직비디오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연기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대본이 있고 또 역할이 있는 연기는 처음 해봐서 처음에 캐스팅 제의가 왔을 때 되게 어리둥절했어요. 내가 왜지? 막 이런 생각했지만 막상 촬영을 하면서는 되게 너무 편했어요. 감독님이 그냥 뜻돌답게 하면 된다고 그냥 너 자신 그대로 연기해도 된다고 하셔서 오히려 부담 없이 그냥 그 미나가 저랑 되게 닮은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재밌게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던 역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 질문을 받으면서 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혹시 계신가요? 제가 안 보이는. 생각하시는 동안 네. 그 스태프분들 좀 오셔가지고 아, 예, 제가 예. 좀 그냥 소개 좀 해드릴게요. 여기 저기 연출팀 보이시는데 정다우리님하고 스크립터 유한규 씨 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관객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어디 계신가요? 네, 왼쪽에 들으시는데요. 네, 일어나서 여러분 박수로 좀 촬영 중에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보러 오셨어요.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더니 어떻게 만들었나 보자 하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재밌게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PD님도 와 계시는데 윤영 PD님 부장선생님 그리고 저희 컬러리스트 권희경 기사님 오셨나요? 자리에 계시나요? 어디 계시죠? 네.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어디 계신가요? 네. 예. 계시다면? 네.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사님 오셨나요? 네. 네. 뭐 생각나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바로 마이크 여기 전달. 계시네요. 여기 네 번째 줄에. 네. 오셨군요. 네. 질문자시죠? 스태프인데 저 누구시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많은 스태프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네, 질문 네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거기. 네,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 원작에서는 이제 게다가 이민 가는 곳이 호주, 근데 뉴질랜드로 변경한 이유가 어떤 건지. 예, 맞습니다. 소설도 읽으셨네요. 그 소설은 무대가 이제 호주고 시드니를 좀 주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시드니와 오클랜드 뉴질랜드 몇몇 도시를 좀 취재하면서 좀 그때는 인터뷰도 하고 로케이션도 좀 작사를 하는 그런 차원의 취재 여행이었는데 저희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이제 저희 프로듀서님께서 또 뉴질랜드에 좀 오랫동안 살았던 경험이 있으셔서 이런저런 공간들을 좀 소개해 주시고 또 이제 제작적인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컨디션을 좀 찾는 좀 비교하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한테 재밌었던 거는 호주에 정착하거나 정착하려고 하는 한국 분들과 뉴질랜드 가까이 있는 오세아니아 지역이긴 한데 저는 좀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 한국 분들이 그래서 훨씬 더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제 제 입으로 설명드리기 조금 길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소설 그 동화책의
파블로가 남쪽에 멀리 따뜻한 나라로 간다고 했을 때 호주보다 뉴질랜드가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그 은유적으로. 그래서 뉴질랜드로 이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두 번째 줄 계신 분께도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이직하고 직장 2년 차인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멋진 제목을 발견하고 영화를 그래서 우선 좋은 작품 감상하고요. 촬영하면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촬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촬영하면서 있으셨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뜻돌 씨? 네. 일단 저는 나오는 장면마다 거의 다 담배를 폈는데요. 제가 소시적에 한 대 담배를 좀 폈었는데 때마침 감독님이 연락을 주셨을 때 제가 금연을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열심히 끊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영화 할 때는 담배를 많이 줄줄이 필 수 있다고 피를 좀 데워놔야 된다고 그런 조언을 진심으로 해주셔서 실제로 한 100일을 넘게 끊고 있다가 딱 촬영 들어가기 한 달 전부터 영화를 위해 담배를 다시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이후로 저희 둘은 다 금연 중입니다. 저도 촬영할 때 잠깐 피웠습니다. TMI지만. 혹시 뭐 네, 우선 혹시 씨 다른 또 비하인드가 있으시다면 두 분. 비하인드? 네. 저는 그렇게 딱 질문을 받았을 때 드는 그 에피소드는 처음에 이제 고화성 배우님이랑 같이 미팅하는 자리에서 감독님이 그 아성 배우님이 이제 그 중국에서 원래 지내다 오신 분이라고 거짓말을 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걸 속았던 게 생각나요. 이런 굉장히 고약하시네요. 즐거운 농담이었던 것으로. 예. 저는 그 뉴질랜드 촬영 당시에 아성 배우가 이제 거기서 실제로 태닝을 되게 많이 했어요. 태닝샵에 가서 태닝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걱정했어요. 제가 더 하얗게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는데 제가 더 많이 까매지고 있더라고요. 자연 태닝이 거기가 정말 한여름이었는데 그 여기 영화에 나오는 인도네시아 배우님이 있으세요. 이렇게 역할하신 배우님인데 제가 더 까맣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인도네시아 분들이 다 그렇게 검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촬영이 이제 순서가 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개나가 한국에 돌아와서 만나는 다시 이제 진영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는데 그게 다 첫 촬영이었어요. 사실 감독으로서는 이제 고화성 배우와 저도 그렇고 이 앞에 있는 과정들을 다 같이 겪고 싶었거든요. 영화를 통해서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뉴질랜드 촬영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 장면을 찍고 싶었는데 그게 제작 여건상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캡처의 경험한 그 개나의 어떤 한국에 왔더니 또 내 친구는 이렇게 돼 있고 가족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그 깊이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초반에 그 과정을 막 제가 좀 헤맸던 그 기억이 좀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성 배우도 고화성 배우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떻게 뭘 찍을지 대본에는 있지만 또 막상 찍고 나서 몸에 또 아로새겨진 경험이 또 다른데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관람했습니다. 거의 주인공 개나랑 저랑 상황도 지금 너무 똑같고 나이도 똑같고 해서 보면서 거의 입을 틀어막고 봤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돼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감독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 떠나라 이런 말씀은 아니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그런 청년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영화를 봤으면 좋겠는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김특돌 배우님 처음 등장하신 그 게임하시는 장면에서 그 잘 게임하면서 말하시는 게 한두 번 해보시는 것 같지 않아요? 되게 밋밋하게 하시던데 혹시 지금 실제로 즐겨 하시는 게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약간 흐리게 들어서 한 번도 게임 안 해본 사람 티가 나나요? 잘해서? 사실 저는 이 모든 연기 중에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게임하는 제가 초등학교 때 크레이지 아케이드 저랑 같은 90년대 MZ라면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열심히 하셨겠죠. 아무튼 그거 이후로는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안 하고 현실을 너무 열심히 사느라 그래서 유튜브 막 찾아봤어요. 게임할 때 어떤 리액션들 막 하는지. 그래서 막 조졌다 이런 말도 쓰고 막 감독님들이 이런 말 좀 해보시겠어요. 너무 게임 안 한 티 난다고. 근데 저희 중에 근데 감독님도 게임을 안 하셨죠. 그때 같이 디렉팅을 주셨던 모든 스태프님들이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드물게 역시 유튜브를 보면서 좀 힘내를 내봤습니다. 그렇다면 명연기셨어요. 그렇습니다. 후시녹음실에서 많이 만들어낸 대사들이고요. 저도 이제 영화 이게 이제 초심이라고 하는데 만들다 보면 내가 뭘 위해서 이걸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 작업이에요. 이 영화가 사실 막 제목이나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막 단계성이 있는 것 같고 시의성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준비했을 때는 청년의 카테고리에 들어갔는데 지금 완전한 중년과 장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영화가 뭐지 이런 걸 편집하고 후반 작업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 저도 이제 만들고 나서 느끼는 게 일단은 게나가 도망가는 이야기 같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도망가는 영화인 것 같다고 느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게나가 이동하는 영화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아직 사실 막 정리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막 메시지를 던지거나 떠나거나 머물라거나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게 이제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냥 게나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계속 좀 주목하는 건 저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게나가 마지막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 의지의 동의는 뭔지도 저는 좀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뉴질랜드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배낭의 취임새로 벗어는 뭔가 여행인 것 같은데 그게 잠시 떠나는 건가? 아니면 아주 가는 건가? 그러면 왜 가는 거지? 그러면 이런 식의 질문들을 좀 저는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일단 계속해서 살다 보면 좀 안정 추구형이 되거나 계속 좀 안 좋아하게 되는데, 물리적인 이동도 그렇지만 좀 계속해서 뭔가 이동하고 좀 시도해보고 좀 더 모험을 해보는 쪽으로 가고 싶다는 제 의지가 저 영화 엔딩에 좀 묻어난다면 묻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가운데 계신 분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네. 마이크가 되군요.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영화를 보면서 가장 좀 인상 깊게 다가왔던 대사가 행복이라는 단어가 좀 과대평가된 것 같다라는 대사가 참 와닿았는데,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생각하시는 나만의 행복했던 순간이 언젠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행복 담론이 이제 이게 장사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해야 되는지, 행복의 삶이라는 게 뭔지 계속 여기도 이제 그런 식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게나가 이제 본인도 되게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 우리가 예전에 그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컬럼도 읽었던 기억이 있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행복이 뭐지? 우리가 되게 쉽게 행복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그 끝에 깨달은 게 이제 그런 게 아닐까. 되게 행복이라는 게 조금 되게 비싸진 개념 같다. 그냥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돌고 돌아서 결국 얻게 된 결론이 그런 것 같고 저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상태가 되게 행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살아있는 것 자체도 되게 장땡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되게 감사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살아있는 시간 동안 그 세상에 오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작품들도 오물이나 쓰레기처럼 되지 않고 어쨌든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 좀 이로운 방향으로 뭔가 한 줌이라도 뭔가 좀 그런 보탬이 되는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오늘 다 너무 행복했는데요. 저는 뮤지션이라 이렇게 대영화인들의 자리에 참석해서 막 대배우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그래서 되게 행복했는데 사실은 긴장 상태였던 것 같아요. 긴장스럽더라고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다 씻고 누웠는데 갑자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뭔가를 인정받고 뭐 돈을 벌고 이러는 순간보다도 평소에 내가 너무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런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어떤 비로소 안정감과 행복이라 그러면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딱히 행복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또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제일 가장 편안할 때가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잘 말했어. 저도 어제 행복했어요. 저도 어제 너무 행복했고, 그러니까 뭐랄까 저도 뭔가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노력해야 되는 게 생겼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진심으로 뭔가를 바래서 이걸 꼭 이뤄야겠다 이런 거를 느꼈을 때 제가 뭔가 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고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제 그 원동력이나 에너지가 생겨나니까 그럴 때는 막 그냥 제가 행복하다고 느껴지고 살아있다고 느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직 행복이 뭔지 잘 모르나 봐요. 네. 저도 어제 행복했고요. 저는 사실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연기하는 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기가 나중에 결과물로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칭찬받으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칭찬받으면은 막 너무 행복해요. 막 집에 가서 막 두 다리 뻗고 자고. 네, 연기 잘했다는 칭찬이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SNS에 많이들 올려주시면 주요배우님이 푹 찾아보겠습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 한 질문만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맨 앞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재밌었어요. 저도 음악이라는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저도 비주류의 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같이 이렇게 모여서 먹으면서 우리는 비주류의 음악을 하지만 약간 한 팀원이 외국으로 떠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럼 그 팀원은 행복하지 않아서 떠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주류와 비주류를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한테 하신 질문이시죠? 네. 네. 그 안에는 떠나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고 또 이 땅에 남아서 좀 싸우자고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여기가 비주류가 아니고 우리가 있는 여기가 바로 주류야 이렇게. 저 마지막 대사 되게 좋아하는데 뭐 여기서 비주류가 뭐 남아서 비주류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저는 이제 각각의 의견을 다 존중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친구도 아마 좀뭐 음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뭔가 계속 어떤 사람들은 또 단계를 좀 나아가고 싶어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계속 맴도는 게 좀 되게 피곤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더 환기가 필요한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 안에 좀 각각의 다른 인물들을 좀 배치해봤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뜻돌씨께서 극 중에서 이제 아니면 내가 너희들이 음악 좋다 아니면 내가 괜히 너희들하고 다니겠냐라고 했던 대사도 뜻돌씨하고 저하고 좀 계속 조정을 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사의 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음악하는 밴드를 따라다니는 조물아기처럼 보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밴드를 어떻게 보는 인물로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또 뜻돌씨가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 대사는 좀 아쉽다, 좀 별로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어낸 대사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후에도 또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가 있으니까요.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는 뜻돌 배우님부터 전해드려볼까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이 싫어서 와주셔서 정말이야.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우리 한국이 싫은 우리 MZ 청년들 우리 모두 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뭔가 오늘 너무 이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저도 기분 좋고 막 이렇게 에너지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부산국제영화제 재밌게 즐기세요. 네, 안녕. 사실 오늘 아성조가 이 자리에 왔어야 너무 좋은 시간 더 많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짤막짤막하게 저희 세 명이 나와가지고 아성을 대표해서 이 한국 실화서를 열심히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 연기 칭찬을 꼭 써주시면 기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명 엄마 역할 해주신 배우님 잠깐 소개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민영 선배님 모셨는데요. 이번 섹션에 장선이라는 영화 이제 곧 상영하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아주 훌륭한, 아주 의미심장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김우겸 배우님도 LTNS라는 이번에 또 오프 스크린 섹션의 영화 또 출연하시거든요. 시간 있으시면 꼭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이 싫어서도 토요일날 오전 9시 한 번 더 상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 상영 마치고 이제 내년 초에 극장 개봉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상영 때 좀 아쉬웠던 것들 조금 더 수정 보완해서 또 극장 개봉작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으로 그러나 굉장히 또 아주 가슴을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한국이 싫어서 이후에도 관객분들 계속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